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땡방뉴스의 최한욱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15분 정도 늦게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잘못이 아니어서 제가 뭐 짚고 넘어가려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늦어가지고 방송을 늦게 시작하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이번에는 제 죄가 없습니다. 우리 곽 PD, 방송사고 전문 PD, 곽 PD가 이번엔 시작부터 좀 사고가 났네요. 컴퓨터가 조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재가동하느냐고 좀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또 기다리시는 분들 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요. 종합 편성 방송 종편이죠. 어제입니다. 어제 종편이 시작이 됐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안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채널을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렇게 보니까 채널을 다 지우시더라고. 요즘 모두 IPTV 많이 쓰시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채널 지우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갖고 채널을 대부분 나는 뭐 채널 지웠다. 뭐 또 유행어가 있죠. 여보, 아버님 채널 지워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런 유행어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채널을 다 지우셨는데 저는 궁금해서 또 나름 방송인이니까 저희 또 경쟁 방송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방송을 하나. 본격적인 각합 깔때기 방송이죠. 깔때기 4대 깔때기가 지금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들 방송을 하나 해갖고 이제 잠깐 봤어요. 잠깐 봤습니다. 오래 보면 혼날 것 같아갖고 잠깐 봤는데 진짜 5분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정서가 달라서 그런지 사람 세계관이 달라서 그런지 뭐 박근혜 씨가 나와가지고 뭐 형광등 100개 아우라가 나온다. 참 깔때기 전 그런 깔때기 처음 봤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뭐 비할 바도 아닌 것 같아요. 비할 바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인터넷상에 아주 회자가 되고 있죠. 박근혜 씨가 나와가지고 아마 조선TV, TV조선에서 그 박근혜 씨와 특별 대담 하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저도 잠깐 봤는데 뭐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갖고 한 15초 정도 보다가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이제 자막으로 형광등 100개가 나오는 아우라다. 100개를 켠 것 같은 아우라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자막이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예상은 했으나 이거 너무 대놓고 깔때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분석이 달라요. 왜 분석이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형광등 하면은 이게 좀 좋은 의미로 안 썼다는 겁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 왜 형광등 그러죠? 그러잖아요. 뭐 너는 형광등이냐, 머리 기억력이 그러냐, 그래서 형광등 깜빡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을 형광등에 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박근혜 의원도, 뭐, 수첩공주, 주로 이 머리 쪽에 이제 많이 지적을 받잖아요. 뭐, 백단어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분한테 해필이면, 뭐, 뒤에서 광채가 나온다, 이렇게 자막을 넣어도 되고, 뭐, 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자막이 들어가도 되는데, 해필, 형광등 100개, 이걸 왜 썼을까? 형광등이 한 개라도 문제인데 이게 100개면 얼마나 머리가 상태가 그런 거예요? 거의 뭐 유인원 수준의 그 지적 능력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능적 안티가 아닌가. 그 작가분들이 내가 진짜 먹고 살려고 조선 TV는 들어왔는데 나는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 이런 자막은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이런 깔때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능적으로 안티를 한 것 같아. 지능적으로 형광등 100개. 하고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는데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좀 PD분 작가분들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잘 헤아리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어제 뭐 방송사고도 많고, 뭐 개판 5분 전이었는데, 뭐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지금, 미디어법 날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졸속으로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조중동 한번 밀어주시겠다라는 각하의 굳은 신념으로 종편이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출범을 했는데, 뭐 방송사고가 나고, 품질이 저하되고, 뭐 이건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뭐 그리고 뭐 조중동이 뭐 신문하다가 방송한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뭐 가는 건 뻔한 거죠. 저는 뭐 땡방뉴스 이제 간판을 바꾸려고요. 땡방뉴스가 지금 뭐 5개예요. 조중동 매연 6개인가요? 조중동 5개군요. 5개가 생겼는데 땡방뉴스가 5개나 생겼는데 뭐 저까지 할 필요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오늘 이제 첫날 시청률 그 통계가 나왔어요. 오늘 언론을 제가 찾아보니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언론 자료를 보니까요, 종편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시작하고 특집 편성도 많았어요. 보니까 뭐 소녀시대도 나오고, 뭐 아주 뭐 애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뭐 첫날이니까 그래도 저는 시청률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 놀랄만한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놀랄만한 시청률이. 종편, 애국가 시청률.
예, 종편 이제 4개 방송사, 예, 그죠? 조중동 플러스, 그죠? 예, 매죠? 예, 조중동 매 방송을 했는데, 시청률 조사 기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TNMS에 따르면은 12월 1일 방송분 하루치 종편 시청률이 전국 유료 방송 가입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TV조선 0.567%, 예, TV조선 0.567%가 나왔대요. JTBC, 예, JTBC는 동아죠. 예, JTBC가 동아 맞죠? 예, 동아가 0.533%, 채널 A, 예, 중앙일보, 요게 좀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봤어요. 자본이 있으니까 삼성 쪽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특집도, 예, 특집도 많이 편성을 하고 해서 요 시청률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요 아주 의미 있는 시청률이 나왔네요. 0.444%. 뭐 죽어라 이거죠. 예, 죽으라는 시청률이 나왔어요. MBN, 뭐 MBN은 좀 약체라고 봤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0.09%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프로그램별로 보니까요. 예. TV조선 최고, 예, 최고 시청률이 나온 거죠. 최고 시청률이 나온 게 9시 뉴스였어요. 9시 뉴스 날. 예. 뉴스 이름도 이렇게 날로 적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날, 예, 날 방송을 했는데 이게 최고 시청률인데 1.060%. 예. JTBC 깃발을 올리며, 예, 이게 아마 뭐 특집 무슨 뭐 공연 뭐 이런 프로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 TV 시절, 민방 시절에 뭐 이런 과거사도 내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회고 추억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우리 또 좀 나이가 있으신 지긋하신 이런 시청자층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프로 같은데 이게 0.924%. 예. 그래서 MBC 조선의 나를 제외하면은, 예, 4개사 전체가 1%를 넘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1%를. 예, 놀랍죠? 예, 1%를 넘긴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AGB, 닐슨 리서치, 예, 닐슨 미디어 리서치라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JTBC의, 예, 뉴스 10, 예, 뉴스 10, 예, 필름 뉴스 10이라고 그랬을까요? 하여튼 뉴스 10, 이게 1.306%, 이게 1위였다네요. 예, 뉴스 10을 제외하면 1%를 넘긴 프로그램이 AGB 닐슨에서는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 저기 시청률 이게 개념이 잘 없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수치로 좀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시청률 1%면요 대략 50만 명 정도가 보신다고 그러면 보면 됩니다. 예. 1%가 한 50만 명.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딥니까? TV조선 0.567%가 나왔으니까요. 이 1%의 절반, 한 25만 명 정도가 본 거죠. 예, 25만 명 정도가 봤다. JTBC, 예, 그러니까 5.33%니까 이것도 약 25만 명 정도. 채널 A, 예, 중앙방송이죠. 예, 중앙방송 0.44%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 20% 정도. 이렇게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BN은 0.39%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한 15만? 요 정도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주권방송, 시청률 공개를 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우리 권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좀 많이 들어오면은, 하루인가요? 뭐 하루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루가 맞을 겁니다. 하루에 좀 많이 들어오면 한 7만 명 정도, 주권방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거 맞나요? 예, 이거 시청률 공개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건데, 예, 제가 잘못 공개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또. 제작진들한테. 한 7만 명 정도가 들어오니까요. 지금 주권방송이 MBN 정도 내는 거예요, 지금. 그죠? MBN 제가 아까 15만 명 정도, 0.3% 정도니까요. 0.3%니까, 제가 50만 명이 1%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거네요. 10만 명 정도.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건데, MBN이나 주권방송이나 시청률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요거는 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타사방송이어서 요즘 그 애국전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송이 조금 된다, 좀 관심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요 애국전선 다운로드 횟수가 정확히 집계는 안 됩니다. 정확히 집계는 안 되는데 뭐 대략 이러저러한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약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사이는 되지 않겠나. 예, 최소로 잡을 때 제가. 예, 최소로 잡을 때 20만에서 한 30만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니까 그 애국전선 팟캐스트 방송이 TV조선보다 나은 거죠 지금. 예, TV조선보다 나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낙곰수가 이제 가장 많을 때가 한 600만 정도 이렇게 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낙곰수 600만 정도를 이제 다운로드 받은 게 이제 가장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낙곰수의 이제 한 10분의 1? 그죠? TV조선이 한 10분의 1 되는 거예요. 낙곰수의 10분의 1.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따져보면은, 이거 참, 골 때리는 지금 시청률이 나온 거죠. 골 때리는. 게다가 이게 좀 그나마 어떤 관심을 받을 시기 아닙니까? 이게 개국을 하는 시기에는. 뭐든지 어느 장사를 해도, 뭐 식당을 하나 열어도, 그래도 개업식 하는 날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떡도 돌리고 뭐 하니까 개업식 하는 날은 그래도 바글바글 하는 게 어떤 장사를 해도 그런 건데 뭐 무슨 마트 같은 걸 열어도요 개업식 하는 날은 그 나레이터 모델들 와가지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허수아비 이거 하면서 손님 끌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그 한 주 정도는 그 손님이 좀 제법 됩니다. 나중에 장사가 안 되더라도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최대치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중동 방송이 나올 수 있는 시청률의 최대치가 지금 0.5%. 예. 많이 가야 1%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골 때리는 짓거리들을 했죠. 골 때리는 뭐 방송 사고 이런 건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가고요. 아주 골 때리는 조중동 방송이 이렇게 될 줄 제가 예상을 했는데 참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 사람 진짜 안면에다가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았구나 이 사람들이. 예. 어떤 인간의 경지가 아닌 거죠.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거의 뭐 방송계에서는 신의 경지에 가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또 인터넷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김연아 선수, 국민 또 우리 피겨 스케이팅 스타죠. 김연아 선수가 TV조선에 1일 앵커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1일 앵커. 그래서 내가 김연아 좋게 봤는데 야, 이거 왜 이러나 참 개념 없다. 속으로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출연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출연한 건 사실인데, 1일 앵커가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인터뷰 하다가, 그렇게 뭐 그런 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저기 인터뷰어가, 혹시 뭐 이렇게 뭐 뉴스에 출연을 하신다라면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일 앵커를 했다! 이 양반들이 소설 쓰는 거야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그래도 방송을 하면 좀 자제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1일 앵커를 김연아가 했다 그러는데 김연아 측에서 황당하다 바로 이런 반박을 해가지고 또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호동, 이번 또 강호동 보도가 있었죠. 강호동이 야쿠자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다. 이런 보도를 냈어요. 알고 보니까 뭐 고등학교 시절에 잠깐 뭐 누굴 만나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강호동이 마치 마피아하고 이거 뭐 지금 방송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사람까지 끌어내가지고 지네 시청률을 올려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0.5%라는 거예요, 0.5%. 주권방송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주권방송, 자산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지금 주권방송 자산이? 주권방송 자산이 얼마인가요, 이거 다 합치면은? 돈 1,000만 원 나옵니까, 이거? 근데 조중동은 방송하려고 한 3천억 원 썼죠?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목에 살에 걸려갖고 잠시 아마 저기 주권방송 그 예산에 한 몇천 배 될 거예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목이 메이네요 갑자기.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권방송보다 돈은 한 몇천 배 몇만 배를 쓰고 시청률은 비슷해. 참, 얘네들은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그냥 놔두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해라. 전 조중동 종편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뭐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들 해주면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하나 둘씩 망해 나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또 이게 돈들 많이 썼잖아요. 돈들 많이 썼습니다. 또 공중파에 있는 또 유명자한 사람들 스카우트하고 또 배우들 스카우트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들을 지금 엄청나게 쳐바르고 있는데 쳐발라봐야 지금 0.5%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드디어 조중동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예, 그동안 뭐 조중동 불매운동도 하고, 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예, 뭐 자전거 돌리고 상품권 돌리고 이래 버리니까 또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요거는 방송을 안 보면 돼요. 그죠? 예, 안 보면 됩니다. 이게 뭐 상품권을 주면서 방송을 보게 해라. 그 상품권 받으세요. 방송 보겠다 그러고 상품권을 받으세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 방송 보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면은 1년 안에 제가 보기엔 저 중앙일보는 모르겠습니다. 삼성이라는 든든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조선일보하고 요거 동아일보 그다음에 MBN 요쪽은 이제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잘 걸렸어요 아주. 그래서 종편은 조중동의 무덤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잘 걸렸다. 종편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요. 땡방뉴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 뭐 FTA 얘기 지난주에 또 생쇼가 있었죠. 경찰서장이 내가 맞았다 이래가지고 또 뭐 조중동에서 또 개거품을 물고 뭐 이런 난리가 있었습니다. FTA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반도 정세 아마 채널 615에서 좀 하긴 했을 텐데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것도 좀 오늘 부연해서 FTA 얘기와 한반도 정세 문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천혜 손님 모시도록 하죠. 뭐 다 아시는 그분. 요즘 뭐 신기가 불편하신지 요즘 땡방뉴스가 아니죠. 대통령이 떴다를 안 찍으세요. 지금 몇 주째예요 이게? 한 3주 됐죠? 3주째 지금 자료화면 안 내주고 계신데, 이게 뭐 할 일 다 했다마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FTA 통과된 이후로는, 요즘 전혀 뭐 일을 안 하고 계십니다. FTA 통과된 이후로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들리는 소문은 그런 얘기가 있대요.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본 겁니다. 뭐 또 괴담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BBK와 FTA 빅딜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FTA까지 해주고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는 거를 무슨 목표로 했던 건지, 요즘 FTA 비준, 하자마자, 비준 되고 나서 서명을 하셨죠, 지난주에. 하자마자 거의 일을 안 하고 계신데, 좀 신경 써주세요. 제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각하가 그래도 움직여 주셔야,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각하 얼굴 봐야, 삶에 의욕이 생기고, 야,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각하가 안 나오셔가지고, 자료화면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일단 다른 자료화면 하나 준비를 했어요. FTA 비준 이후에 촛불 집회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낙검수, 여의도 광장 콘서트가 있었죠. 10만 모여보자! 이랬는데, 이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 16,000명, 뭐 이런 거 있고요. 언론에서 보니까 한 3만에서 5만 정도 언론에선 나오고 있어요. 제도 언론에서는. 근데 이제 참가자분들은 10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만 밀고 있어요. 10만 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기를 했어요. 후배랑 내기를 했는데, 10만을 넘으면은, 이제 제가 술 한 잔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여의도에 그 정도 모이면 10만이라 보면 돼요. 그죠? 그 공연 모금액만, 현장에서 모금된 것만 4억이에요. 그럼 이게 10만이 넘는 게 확실히 맞아요. 제가 이걸 압니다. 왜 아냐면은요. 왜 아냐면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시고 나서 촛불 집회가 있었죠.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탄핵무효 범국민 행동 이라는 그 단체가 이제 촛불 시위를 주도를 했는데 제가 그 단체가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0만이 아니라 그 광화문에 한 30만, 40만씩 모였어요. 30만, 40만이 모였고 촛불 집회 했죠. 기억나시죠, 박 PD? 한 3, 40만 모였죠, 그죠? 그때 모금을 하면 한 3, 4억 정도 나왔어요. 저렇게 안 나왔어요. 한 1, 2억. 1, 2억 정도가 제가 모금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이 모였는데, 1, 2억이 나오면은, 4억이 나왔다라면은, 그죠? 100만이 모였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진 않을 거고, 왜냐하면 촛불 집회는, 내가 여기, 뭐라 그럽니까? 돈을 내야 되겠다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콘서트였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가 내야 되겠다. 퇴장료였죠? 입장료가 아니고. 나갈 때 내는 거니까. 퇴장료를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촛불 집회 때보다는 이제 돈들을 좀 더 많이 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내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은, 10만이 넘는 게 지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박 우기고 있습니다. 참 우길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16,000하고 10만이 이게 참 이런 논쟁이 벌어지나요?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촛불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그 자료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의원단들, FTA를 반대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동 연설회를 했는데, 그때 의원들한테 물대포를 쐈다네요? 이게 아주 뭐, 공권력이
뭐 배는 게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경찰이 대장이야. 그죠? 조현호가 대장이에요. 그죠? 예. 그 자료 한번 보시죠. 미국 대통령에게 협정의 폐기를 통보할 것입니다, 여러분. 통보해야 하는 이유 119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119조는 대한민국의 약자를 위해서 경제력의 집중과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라, 국가가 규제하고 조정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명령하고 있는데, FTA는 민영화가 핵심이고 FTA는 규제 철폐,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 이 119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 FTA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 119조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FTA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1분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만할게요. 할 말은 태산같이 많습니다만. 자, 저는 어제 저녁에 모자 쓴 여학생의 머리 위에 달린 얼음꽃을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얼음꽃은 녹았을지 모르지만 시민과 서민의 가슴속에 얼어붙은 얼음꽃은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물대포 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서민의 가슴속에 꽁꽁 얼어붙은 얼음꽃을 녹이기 위해 우리 여러분 FTA 폐기에 나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쉽게 1차전에서 저희가 좀 방심하고 국회의원들이 제 몫을 잘 못해서 한나라당한테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에 기습으로 의장석에 앉은 정의와 한나라당 부의장, 국회 부의장, 그리고 이제 됐다고 생각했던 한나라당 의원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자리마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1차전 비록 한나라당한테 기승당했지만 한나라당한테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 김선동 의원님 말씀 이제 조금 뒤에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차전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저들은 김선동 의원을 마치 무슨 테러범이나 되는 것처럼 매도하고 그러면서 기선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2차전 이제 대통령이 다음 주에 비준동의안에 서명한다고 하는데 서명하지 못하도록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러분의 목소리 확실히 보여주시고 야당이 어떤 일을 해도 그리고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여러분의 약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2차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 저 FTA는 대통령 서명도 해야 되고 관보의 공포도 해야 되고 과연 언제 발효할지 협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눈 치켜뜨고 봅시다. 그 사이사이에 어떤 불법과 탈법과 누락이 있는지 하나하나 고치고치 캐고 들어가면 우리 2라운드 2차전 이길 수 있고 대통령 손이 종이에 가서 닿기 전에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우리 1차전에서 날치기에 성공한 정권이 끝끝내 이기는 거 못 봤다.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한미 FTA, 이 문제 있는 한미 FTA 폐기할 수 있는, 파기하고 다시는 이런 불평등한 협정 끌고 들어오지 않는 새로운 진보 정권,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한 정권 함께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낙검수에서 떨거지원으로 소개된 노회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일장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물대포 맞으러 왔습니다. 경찰이 한미 FTA를 저렇게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물대포 한번 쏘아보시오. 제가 앞장서서 그 물대포 맞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쫄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질긴 놈이 이깁니다. 며칠 전 우리 민주당 대표께서는 총선 승리해서 미국에게 재협상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 잘 들어주지도 않는 미국하고 재협상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폐기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한미 FTA 폐기시킬 것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겠습니다. 똘똘 뭉쳐서 한미 FTA 폐기시킬 정권 세워냅시다 여러분. 기회는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한국적인 한미 FTA 폐기시켜 내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질긴 놈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뜨린 것은 단순한 체류탄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의 민심이었습니다. 민심.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서민이 똘똘 뭉쳐서 기필코 한미 FTA 폐기시킬 때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내일은 청와대로 가서 이명박하고 맞짱 뜨겠습니다. 저는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네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물대포를 직접 맞겠다.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런 분들만 다 국회의원이어도,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이 엄동설안에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촛불 들고 물대포 맞고,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회에는 아직 저런 국회의원들을 보다는, 그죠? 보다는, 1% 부자들만을 위한 이런 국회의원, 미국 국회의원인지, 미국 상원의원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참, 헷갈리는, 머리만 까만, 검은 머리의 한국인들, 아니, 검은 머리 한국인은 맞군요. 검은 머리의 미국인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다수를 아직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51명이죠? 151명의 우리 이 국회의원들, 뭐 뒤에 한번, 이따 화면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낙검수 또 공연 장면, 이것도 한번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었으나 못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오늘 자료화면으로 이 낙검수 공연장 스케치를 잠깐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서 그 유명한 FTA 매국송,
부르기 콘테스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또 거명되시는 이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를 과반수 이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게 아닌가,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지금, 지금 논란이 하나 벌어진 게 있죠. 드디어 판사분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셨어요. 나셨습니다. 특히, 내가 요 부분은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김하늘 판사인가요? 이제 이름을, 머리가 나쁜 관계로, 이름을 기억을 좀 잘 못합니다. 글을 하나 쓰셨죠? 글을 하나 쓰셨어요. 자신은 보수적 성향의, 그런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FTA를 동의하기가 어렵다, 지금.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이 지금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잠시 그 글을 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잠깐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페이스북에서 본 자료여가지고 아마 언론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화면이어서 페이스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이제 판사 몇 분이 FTA를 반대하는 이런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죠. 페이스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 공간입니다. 이게 트위터하고는 좀 다른 게, 트위터는 미디어적 성격이 있죠. 언론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공표하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뭐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뭐 유지해야 될, 저는 FTA를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뭐 정치적 중립성인지부터가 의문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쟁점이고 여야가 확연히 입장 차이가 나는 이런 쟁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데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분들이 일정한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공적 공간이 아니죠. 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친구, 패친 이런 말 하잖아요. 친구를 맺어가지고 친구들하고만 소통하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판사들도 술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럼 고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동창 중에는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술자리에 먹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적인 쟁점이 형성이 되면은 논란이 벌어질 수 있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판사를 하시는 분이, 나는 FTA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는 판사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왜 FTA를 반대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조선일보에 제보를 해가지고, 야, 이거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 온 국민이 참 코웃음을 칠 일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성격이 이런 술자리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적 공간에 어떻게 몰래 침투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사생활 침해예요, 엄밀히 보면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기자들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엿보기를 한 거죠. 변태야? 남의 일기장 엿보게? 하여튼 몰래 엿본 일기장을 언론에다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판사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고, 판사가 어떻게 FTA를 반대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조중동에서 물고 뜯고, 좌파들이 사법부에 침투를 했다는 둥, 어쩌다는 둥,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사법부, 그 대법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라. 페이스북이 아무리 사적 공간이라도, 신중하게 해라.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에 대해서 현직 판사분들이, 아주 격분을 지금 하고 계시죠. 격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상황이었는데, 그 판사가, 잠시 제가 이름이나 이런 걸 좀 까먹어가지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하늘 판사인가 이하늘 판사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이름이 특이해서, 이름을 좀 확인했는데, 그 전문을, 제가 좀 입수를 했어요. 전문이 어떻게 됐나. 근데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용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FTA가 사법권 침해, 특히 ISD 조항과 관련해서, 그 국가 주권의 아주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인 사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고, 레치 조항이라든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러저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이거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라는 이런 이제 장문의 글을, 그 법원 내부 통신망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점에 저는 이게 주목이 됐습니다. 이분의 성향하고
자기 성향을 서두에 밝힙니다. 성향하고 이분이 제안한 일이 있어요. 예,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제안한 내용이 흥미로워서 예,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제가 이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이렇게 평을 받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기각해온 관행이 오늘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장판사가 석궁 테러를 당해도 이를 의거라고 영시하는 사회 풍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얼굴 마담이 이건 다운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해가 불러 이렇게 다운표가 되어 있어요. 차라리 얼굴 마담이 낫겠지. 그 얼굴 마담 누구신지 아시죠? 보수의 마담 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자기 성향을 처음에 이렇게 밝힙니다. 뭐 이렇게 보셔도 일단 나경원 후보한테 투표를 하실 분은 대한민국의 22.7%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죠. 이 박영호 후보에게 투표하신 분들이 그야말로 보수성이 강한 이런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셨는데 25.7%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인 상위 25%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이념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장문에 길게 해가지고 이제 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느끼신 점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십니다. 나열을 하시는데 이분이 특별히 그 영향을 받았던 영향이라기보다는 FTA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을사조약 쪽팔려서라는 기획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저는 이걸 못 봤는데요. 50분 분량으로 3부작 총 150분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토론 참여자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혜영 교수, 역사학자 한홍규 교수입니다. 이분들 몇몇은 야권에서도 상당히 좀 진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죠. 야권에서도 그런 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좀 토론회가 셌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하겠죠. 토론회가 좀 셌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론자들에 대한 일단 평가를 하시는데요. 요건 그대로 좀 제가 옮겨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토론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이분은 일방적인 토론이다라는 이미 그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객관성을 이미 결여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 프로그램들을 추천하는 것은 이 중에 한미 FTA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였던 토론자가 2명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이혜영 교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 FTA 전문을 읽어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판사님도 못 읽어봤대요. 1500페이지나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걸 이번에 좀 잘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민법이라고 그럽니다. 민법이 분량이 가장 많은데 꼭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이게 좀 글 분량이 많아서 이제 못 찾고 있는데요. 가장 분량이 많은 민법보다 이 FTA FTA 합의 전문이 합의문 전문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면서 이정희 의원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정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발해서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졌다고 그 책임을 우리나라 정부에 돌리고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해서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인물이니 이 여자의 말을 들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새겨들어야 된다. 대충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성향을. 저는 만약에 이런 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다라면은 곧바로 싸움박질이 나거나 얼굴을 붉히고 퇴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만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합리적 보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극우 보수, 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 거 아닌가. 예, 사람의 이념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요. 예, 제 기준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심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장문에, 예, 글을 써가지고, 쭉 FTA를 비판하고 나서, 이 마지막이 좀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중대 제의를 하세요. 중대 제의를 하시는데, 예, 그 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도대체 이렇게, 예, 보수적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예, 제가 죄송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잠시 물 한잔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이 보기에도 줄 건 다 줬는데 받을 건 하나도 못 받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냐 이겁니다. 예. 위 프로그램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말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의 유명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최근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비밀 외교 문서를 공개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총지휘했던 김현종 당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전 과정에서 미국에게 우리나라의 협상 정보를 넘겨주면서 자기 말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협상 대표로 임한 사람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니 정말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예.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만일 여기네요. 예, 뒤에부터. 예. 이게 지금 하여튼 협상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서 특별대책반이죠.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던 간에 국민들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하여 참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FT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만일 저의 이러한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시다면 이 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12월 한 달 동안에 동의해 주신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100명을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30일이 남았어요. 한 달 동안 100명을 넘어선다면은 저는 정식으로 법원 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서 대법원장님을 만나 뵙고 청원을 올리려 합니다. 놀랍죠? 예. 뭐 국회의원들하고 국민들하고 나와서 싸우는 거는 참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운동을 한 지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 판사님이 나서가지고 FTA가 문제가 많으니까 재협상을 해야 된다 지금.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건 공식적인 제안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저 같은 사람이 떠들어대는 거 있잖아요. 뭐 재협상해라 이런 게 아니라 법원 내에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을 해달라 라는 공식적 요청을 지금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월 한 달간 100명이 서명을 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했는데요. 현재 몇 명이냐면요. 예, 제가 확인한 걸로는 현재 요거는 이제 지금 시간은 아닙니다. 예, 지금 시간은 아니고 어제였어요. 어제 오후 6시 현재 101명이었습니다, 지금. 101명의 판사님들이 벌써 서명을 했어요. 이거 지금 100명이 아니라 일단 여기 이거 제의를 해주신 제가 김하늘 판사님 맞을 거예요. 제가 이름을 좀 기억을 못해가지고 예 아마도 맞을 겁니다. 김하늘 판사님이 맞을 것 같은데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방송을 하려면은 이렇게 예 팩트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이제 머리가 나쁜 관계로 옛날에 이런 걸 잘 외웠어요. 예, 근데 요즘에 이거 못 외워집니다. 예, 이하늘 판사인가? 예. 이하늘은 가수군요. 예. 제가 판사로 해가지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김하늘 판사가 맞네요. 예. 김하늘 판사님이 일단 100명이 넘으면 하겠다 그랬으니까, 일단 청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청원을 하셔가지고,
뭐 대법원장하고 면담을 하셔가지고 뭐 하실지 마실지는 대법원장님 판단을 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빨리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하시기로 하신 거니까요. 판사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장 대법원장을 만나셔가지고 FTA 재협상을 위한 TFT 구성을 법원 내 구성을 좀 촉구를 해주시길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기댈 데가 없어요. 촛불도 들고 물대포도 맞고 할 거 다 해봤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판사님들이 나서서 도와주신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잠시 자료화면 제가 오늘 나는 꼼수다 공연 스케치 장면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요거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요 공연 장면 보시고요. 마지막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죠. 됩니다. 오늘 YTN, MBN 취재 금지입니다. 주변에서 촬영하시는 방송사나 혹은 취재진을 보시면 필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을 하셨을 때 지금 제가 언급한 언론사 바깥으로 안 나가시면 프레스 아이디 저희가 뺏고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으로 들어가세요. 취재선 바깥으로 무대 안내선 바깥으로 장갑이 1,000원이야, 1,000원. 프레스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면 넘어가 한번 넘어갈게. 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천년수구의 황우영. 우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노래만 조금 잘하면 되겠어요. 자, 이럴 때부터 보통 댄스를 하는데. 아, 친구인가봐요. 모니터에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남서단 시을 김호영. 충북 제천 단양 송광호. 충북 충주시의 김진식. 왠지 생각나는 이분도. 강원 강릉시의 권성도. 서러나천 양구 인제호. 춘천시의 하천. 자꾸 생각나네. 없이 생각나네. 울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제알같이 불러보자.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없이 생각나네. 울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제알같이 불러보자.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네. 와, 대단해요. 최고예요. 야.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대단합니다. 와, 학생이세요? 예, 주진우 기자랑 뭐 먹고 싶어요? 그냥 뭐든 좋아요. 네, 축하드리고요. 요 밑에 내려가시면 스태프들이 있으니까요. 성함이랑 연락처랑 주시면 주진우 기자와 미팅 주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바로 그냥 저는 사실 오늘 완창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대단하시네요. 저걸 진짜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군요. 예. 좀 현장 스케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좀 다양한 장면들도 나오고 이런 줄 알았더니 곽 PD는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스케치가 아니죠. 예,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국송 부르기 콘테스트의 한 장면이었죠. 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장면 그야말로. 스케치와 한 장면이 구분이 안 되나 정말. 예, 그래서 한 장면 잠깐 보내드렸습니다. 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인터넷에 지금 동영상이라든지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감동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 정치사의 참 혁명적 사건이자 한국 문화사를 봐도 혁명적 사건이 아니었나 참 놀랄만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FTA 집회를 조직을 해서 10만 명이 모인다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어려운 일인데, 콘서트를, 또 라디오 방송을 하는 뭐 방송 진행자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하는데, 무슨 소녀시대나 H.O.T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유명 가수들을 다 불러다가 지금 조중동은 방송을 해도, 시청률이 5%. 집안에 앉아서 보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앉아서 보는 건데도 시청률이 5%, 50만 명이 볼까 말까인데, 그날 또 날씨가 좀 안 좋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좀 많이, 살짝 좀 추웠죠. 살짝 추웠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상당히 추웠는데, 비는 그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드셨어요. 뭐 서울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날 저는 지방에 좀 갔다가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KTX 차표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방송 녹음 시간이 좀 늦었는데, 뭐 저는 낙검수에 아마 참여하시려고, KTX 타고 가신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해보게 되는데,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죠. 뭐, 그분들 한 분 한 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간에, 거의 10만여 명이 되는, 뭐, 이거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 추산 16,000명, 언론 추산 3만에서 5만 명. 저는 10만 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10만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도 단연간 운동을 해왔는데, 여의도 광장이 꽉 차면은 그 10만이 넘는 게 맞아요. 자꾸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을 안 해보셔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만이 모이는 걸 못 봤거나,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많이 모인 걸 못 본 거죠. 그래갖고 어느 정도 모인 건지 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노동절 행사라든지 이렇게 간혹, 여의도에서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5, 6만 정도가 모여도요, 약간 빈 듯한 느낌이 나요. 빈 듯한 느낌이 납니다. 노동절 행사 때 많이 모이면 한 5, 6만 정도 모이거든요. 5, 6만 정도 모이는데, 그때 이렇게 모여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야, 조금 더 비었다, 이런 느낌인데, 제가 뭐 행사 장면을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뭐 많이 왔는지를 제가 뭐 딱 단언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는데, 뭐 들리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일단 여의도 광장이 그 문화광장이 꽉 찼다. 꽉 찼고, 꽉 차면 일단 5, 6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꽉 차면은. 근데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여의도 광장으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무대 뒤에서, 청취죠. 이건 관람이 아니라 청취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10만 명이 넘어간 게, 분명히 지금, 확실합니다. 그 전체 자료화면이 좀 있다네요. 저 개인적인 내기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거 좀 제가 직접 못 봐가지고 자료화면 잠깐 보고, 과연 10만이 넘었는지, 이거 좀 확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한번 해보시죠. 전체 이제 스케치 장면. 요런 걸 스케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문화광장 꽉 찼습니다, 지금. 여기가 꽉 차면은요, 저기 한 5, 6만이 넘는다고 봐야 돼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민주노총 행사나 이럴 때, 5, 6만씩 이렇게 참여하는 행사를 가봤는데, 저렇게 꽉 찬 느낌이 안 듭니다. 5, 6만이 참여를 해도. 여기는 일단, 본 행사장,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행사장이죠. 눈에 들어오는 행사장만 해도 5, 6만은 차 있는 상황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쪽 보십시오, 지금. 카메라 뒤로 빠지니까 보이는데, 무대 뒤편이죠, 이쪽은.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만 해도 한 몇천 명은 되네요. 지금 무대 뒤편으로 앉아있는 분만 해도 몇천 명은 좀 돼 보이고. 이거 견적 바로 나오는데,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저기 길 건너편 쪽, 그 다음에 저 양쪽 사이드 쪽, 그리고 뭐, 왔다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많이 모이면 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통 행사 안 봐요. 술 먹지. 요런 사람들을 좀 다 고려를 하면은 저거는 10만이 넘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축소 은폐하려는 이런 저는 경향이 있는 건지, 이거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16,000이 뭡니까? 16,000. 16,000이면은요, 여의도 광장이 썰렁합니다. 썰렁해요. 썰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언론에서도 이제 3만, 5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걸로, 이게 애정남 요즘 유행이죠. 애정남. 이게 이제 진보 언론인지 보수 언론인지 뭐 이런 게 좀 가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래도 진보 쪽은 좀 뻥튀기를 하려고 그러죠. 아무래도 뻥튀기 하려고 합니다. 사람 인지상정이지, 그죠? 경찰하고 좀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하고 반대쪽에 있는 진보는 아무래도 뭐 10만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그죠? 하게 돼 있는 거고, 보수 쪽은 경찰보다 조금 더 써야죠. 그래서 경찰보다 밑으로 쓰면은 건 좀 요구 더 먹을 테니까, 경찰보다는 조금 좀 내려 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진보 쪽은 좀 10만 가까이 쓰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10만 가까이 쓰는 것 같고, 조금 이제 객관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언론사들, 근데 별로 안 객관적인 것 같아 저는. 딱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거는 통계를 낸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론이 정확히 해야죠.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보이지 않는 5%까지 다 찾아내서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이라는 데가 한 5, 6만.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데가 한 3만. 뭐 이렇게들 좀 언론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런 표현을 뭐 좀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계급 사회에서는 통계도 당파적이다라는 사실. 상당히 뭐 철학적인 제가 좀 용어를 썼는데, 통계조차 숫자도 당파적이다. 그죠? 중립, 객관적이라는 게 사실 없는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숫자도 이렇게 편차가 큰데 자기 자신의 이념,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낙곰수가 얼마나 모였든가 이것도 뭐 답은 뻔히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뭐 자료 화면도 좀 듣고요. 그 판사님, 김하늘 판사님 그 얘기가 너무 저 감동적이어가지고 내용을 좀 많이 읽어드리다 보니까 FTA 얘기하고 낙곰수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근데 오늘 자료 화면 하나 더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까지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관심이 있는 이런 낙곰수 콘서트였기 때문에 자료에 한번 좀 보여드렸고, 또 요즘 유행하는 게 있죠. 캐롤, 캐롤 부르기. 그죠? 요거 아마 음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요맘때 되면은 이제 캐롤 뭐 개그맨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거 낙곰수 캐롤 요 음반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번에 뭐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모금이 됐다니까 이제 서버비 걱정은 없다고 그러는데, 뭐 이왕 돈 벌 수 있을 때 많이 버세요. 그래 많이 벌어갖고 좋은 데다 쓰면 되죠. 뭐 그죠? 뭐 철탄이나 우리도 물대포 하나 사면 어떨까요? 낙곰수 쪽에 그 캐롤송을 음반을 내가지고 요거 대박을 쳐서 국민 물대포를 하나 삽시다.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 물대포가 이스라엘 쪽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 조현호 청장만 쏘는데, 뭐 조현호 청장 그 성대모사를 김용민 씨가 잘하시죠? 김용민 씨가 성대모사만 할 게 아니라 저기 아예 물대포까지 이번 기회에 하나 사셔가지고 국민들 촛불 집회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물대포 한번 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요 자료 화면이 아니죠 이거는 그 낙곰수의 캐롤 부르기 두 곡을 하나 보내드리면서 오늘 땡방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작권 없죠? 갖다 써도 되는 거죠? 캐롤 부르기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가 울면 안 되죠 이게 원래 원곡은 울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거 있습니다. 두 번째 각하를 보라. 이거는 가면 제목이 뭐 어떻게 되나요? 창밖을 보라. 이 두 곡을 패러디한 낙곰수의 캐롤송을 들으면서 오늘 땡방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